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두알프 게이샤입니다.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두알프 게이샤입니다.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두알프 게이샤 내추럴 적당하고 한 20g 이렇게 20g 정도 넣고 끓고 있어요. 갈아야지. 걸려서 아 소리 좋다. 어휴 분쇄도가 굵다. 조절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뜸들이게 맛있겠다. 어? 내가 이거 분쇄도를 맞춰놓긴 맞춰놨는데 뭐 그렇게 굵지는 않네. 또 오랜만에 써갖고 나도 어떻게 맞춰. 아 그 뒤쪽에 있어 그게. 한 잔만 내린 거야, 한 잔만. 이게 맛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한 잔만 내려보고. 물량을 참 많이 하는 거야? 분쇄도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물량을 그렇지. 아 이게 카메라에 손이 딱 걸려갖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네. 좀 당길까? 이거 봐, 이거 걸리잖아. 카메라에 걸려 손을 움직이면. 장인이 그러면 되겠어? 난 아직 사위를 본 적이 없네. 보기 힘들 것 같아. 보기 힘들 것 같네, 내가 봐도. 아직 기상도 안 하시고. 아유, 커피향 좋다. 참 좋다. 그지?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는 그 푸업으로 그냥 확 이렇게 저어서 마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요만치만 합시다. 요렇게 하면 그냥 두 잔을 마시면 되겠다. 그냥 연하게. 별의별 짓 다 한다. 열한 게이샤 커피 두 잔. 아유, 공간도 좁고.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아직 안 먹어봤어. 당신 먼저 먹어봐야지. 자, 향 좋다. 향 좋아? 향이 되게 좋아. 오. 그죠? 어. 구수한 과태만 하니까
연하다. 많이 연하다. 많이. 많이 연하지. 근데 연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 오늘은 뭐, 내가 다음에는 요거 다음번에 내릴 때는 맛있게 해줄게. 오늘, 근데 맛은 있네. 되게 맛있다. 부드럽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고급지게 맛. 굉장히 좋네. 자, 이제 잠도 깰 겸해서 출발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 돼버렸네요. 12시 6분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벽을 좀 뚫고 환풍기를 하나 다느라고 한 3시간 정도 뚝딱뚝딱 거렸더니 아유, 시간 잘 갑니다 아주. 네. 오늘은 이거 보자. 과테말라 산타 펠리사 드왈프 게이샤 내추럴입니다. 스페셜티급이라고 하고요. 예, 점수로는 88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 훨씬 아마 드셔보신 분은 가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꿀 오렌지 레드 와인 사과, 강렬한 과일의 향 맞습니다. 달콤한 꿀의 단맛 그렇고요. 고급스러운 레드 와인의 후미.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4월 20일 날 로스팅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 된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아마 이 영상 어느 부분에가 제가 이제 차에서 부탄가스 해가지고 강원도 지난주에 하루 이제 좀 쉬었다 왔어요. 여행을 좀 잠깐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런 와중에 차에서 이제 이거를 커피가 기가 막히네요. 마셨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쇄도 조절에 좀 실패해가지고 제가 늘 사용하는 이 환경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로스팅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원두의 크기도 좀 굉장히 균일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는 커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의 크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내추럴인데도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단가가 단가이니만큼 관리가 좀 되겠죠. 로스팅도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25g 정도만 사용을 하고요. 아이스로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25g이라고 하죠 뭐. 25g입니다.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을 하고요. 오늘은 아이스를 좀 마시려고 합니다. 뭐 공사를 하고 났더니 혼자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용을 좀 썼더니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어바닉 그라인더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070 버전이라는 게 버전인데요. 이게 뭐 060도 있고 070도 있고 080도 있는가 봐요. 그 차이는 뭐 다른 기능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요 분쇄도 조절 단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060은 10단계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070은 2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7로 맞춰놨습니다. 커피향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뚜껑을 닫고 이제 살살살 흔들어서 정전기를 좀 빼주고요. 정전기를 좀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 종이 필터는 린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담아 두겠습니다. 어우, 커피향
대단합니다. 보통 30g을 좀 사용하는 편인데요. 매장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할 때는 그때는 이제 칼리타나 하리오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쓰는데 여기에다가 30g을 넣으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좀 사용이 조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25g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g만 담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 늘 똑같죠. 저는 서버에는 얼음을 190에서 200g 정도, 그리고 200g, 네, 그리고 16온스 아이스컵에는 얼음 5개만 담아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거죠. 그리고 물을 끓여서, 요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내추럴 방식은 대부분 약볶음이 많습니다. 게 중에는 그 브라질 원두 몇 가지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시다모 G4 등급이 아주 낮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내추럴인데 강볶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 내추럴 방식이라고 그래서 약볶음은 아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요 녀석은 근데 대부분 내추럴 방식의 커피 원두는 약볶음의 강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찬물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80도 후반으로 좀 맞추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천천히 리셋타 눌러놨고요. 40ml 정도 물을, 뜸들이기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시작해주고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마시면 적당하게 물만 뜸들이기까지 포함해서 4번 또는 5번 정도 부어주기만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커피 됩니다. 이거 딱 30초 지났습니다. 예. 이렇게 물구멍이 이제 열렸죠. 가운데부터 천천히 80ml씩 2번 부어주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300ml 정도, 350ml 정도 추출을 해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의 기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을 다 부어주셔도 됩니다. 자, 싹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80ml, 얼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 추출하는 양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넉 있다가는 그냥 양이 확 늘어납니다. 자, 됐습니다. 350 정도 됐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시간은 1분 44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예. 살살살 흔들어서 옳지. 네,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유, 커피향 진짜 대단합니다. 예. 아유, 이 향긋한 커피향이 너무 좋습니다. 1분 44초입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한 2분 내외 추출하는 게 제 커피 원두를 가지고 16온스 아이스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마시는 방법, 요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제 입맛에는 요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마십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요게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향이 진짜 대단합니다. 아, 참. 단맛. 이 고급스러운 후미. 와. 꽃향기. 이 달달함. 야, 이걸 뭐 형용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여러 단어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사를 많이 달죠. 형용사나 부사. 정말, 굉장히, 진짜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죠. 참 좋습니다. 네. 기분이 그 완전히 그 기분 전환, 손바닥 뒤듯이 확 바뀝니다. 그냥. 네. 이 사람을 그냥 아주 매료시키네요. 대단합니다.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드리퍼를, 그 하리오 드리퍼를 큰 걸 가져갔어요. 매장에서는 사용을 안 해서 일부러 큰 거를 가져가고, 그라인더도 이제 핸드밀 하리오 거 가져가고, 물도 이제 막 차 뒤에서 트렁크에서 뒷문 열어놓고 이제 부탄가스를 떼가지고 해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옆에. 예. 그래서 좀 밍밍하다 싶을 정도로 마셨는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참 좋은 커피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면서 아주 굉장히 제초하고, 네, 아주 맛있게 잘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뜻한 것도 좋죠. 따뜻한 것도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스 대단합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저 자식 저거 맨날 저거 커피 지가 만들고 맨날 맛있다 그러고 드셔보시라 그러고 가격 비싼 거, 그죠? 네. 맨날 꼬신다고 그러실까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움 약볶음이고요. 강렬한 과일의 향, 달콤한 꿀의 단맛, 요건 정확합니다. 예, 레드와인의 후미, 레드와인, 꿀, 오렌지, 레드와인, 사과. 예, 저는 꿀, 그리고 꽃 풍미가 굉장히 화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역사가 좀 있죠. 산타펠리사 농장이. 예. 그래서 수상 경력도 좀 다양하다 하고요. 예. 과테말라 커피의 그 특유의 스모키함. 과테말라 그러면 이제 스모키함이잖아요. 그다음에 바디감.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풍미를 좀 대표하는 커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풍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커피가. 그리고 매장에서도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10분 중에 거의 9분은 첫 마디가 원두를 좀 보려고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어떤 원두를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면 10중 8구죠. 10명의
8명이나 9분은 꼭 하시는 말씀이 신맛 나지 않는 원두. 그럴 때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과테말라,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아이 좋죠. 코스타리카. 요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신맛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그냥 에티오피아를 딱 보고 오세요. 다들. 그리고 드시는 게 항상 있으세요. 코케오니 주세요. 아리차 뭐 안 그러면 게이샤, 에티오피아 게이샤. 그렇게 특정이 딱 돼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커피 원두에 대해서 매장에서 진짜 맛있습니다. 참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제가 지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단맛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 끝에.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엘살바도르 벨라비스타 블랙허니, 그리고 코스타리카 라 이사벨라 블랙허니,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 커피 만들어지는 과정상 단맛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단맛이 좀 강한 편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더 선명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미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고급지다. 고급 커피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참 좋습니다. 근데 오시는 고객님들께서의 그 성향들이 보통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제 몇 분들께서 뭐 전화로도 며칠 전에 상담을 했고, 오시는 고객님들께서도 간간히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때 신맛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신맛이 많이 난다. 그럼 제가 느끼는 신맛의 강도하고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신맛의 강도하고 갭이 있잖아요. 이게 크든 작든 하여튼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강도하고 고객님이 느끼는 강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드리퍼를 쓰세요? 뭐라고 그래요? 뭐 칼리타를 쓴다든가 하리오를 쓴다든가 뭐 커피 메이커를 쓴다든가 뭐 말씀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몇 미리를 추출하세요? 그리고 몇 분 정도 걸리시고 양은 어느 정도 쓰시고 이제 그거만, 분쇄도는 또 본인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쇄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분 정도 추출하는지, 몇 미리를 추출을 하는지, 총 양을, 그 다음에 원두를 몇 그램을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떤 드리퍼를 쓰는지, 요 네 가지는 제가 여쭤봅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상. 그래 저도 뭐 추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신맛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의 레시피를 몰라요. 원두를 몇 그램 쓰는지를 일단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기보다는, 그렇죠. 뭐 저처럼 뭐 저울을 쓰시겠어요, 타이머를 쓰시겠어요, 온도계를 쓰시겠어요. 그냥
그냥 내려서 드시겠죠. 일단은 원두를 몇 g을 쓰는지를 모르고 총 양을 몇 ml를 추출하는지를 일단 모르세요. 그냥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붓는지를 모르죠. 또 이거는 그래서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몇 분 동안 추출하는지를 모르세요. 몇 분 동안 추출하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드리퍼를 요거는 아시죠? 예. 근데 최소한 요거 세 개 가지고 뭘 추출할 수가 있냐 하면 분쇄도와 그 결과물에 대한 풍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이게 특별한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 뭐 공부를 책을 봐야 되고 뭔가 누가 쓴 글을 읽어야 되고 누구의 강의를 들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예.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딱 나와 있어요. 신맛이 난다. 그러면 그거를 보정을 하려면 볶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변수가 작동이 되는 그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원두의 양을 선택하는 거, 드리퍼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의 온도를 선택하는 거, 원두의 양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의 공급의 양, 그죠? 네. 그리고 몇 미리를 추출할 것인가. 이 다 변수의 변곡점들입니다. 그 변곡 점들이 잘 모여서 요 한 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지난 40년, 3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저만 해도 40년 라면을 40년 넘게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라면이 짠맛이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볶기를 해보면 어느 변곡점에서 짠맛이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물의 양이 적었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스프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졸였다든가, 그런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레시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엔 그 짠맛이 났던, 어제 먹었던, 그제 먹었던, 지난주에 먹었던 라면의 맛이 짰던 걸 볶기를 해봤을 때 어느 변곡점에서 변수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되죠. 물의 양을 늘린다든가, 너무 졸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적당한 라면을 완성을 해서 맛있게 드시죠. 이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기 레시피를 몰라요. 그러면 신맛이 왜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그쵸? 커피 원두의 문제일 수도 있죠, 당연히. 신맛이 나는 커피,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시다모를 가져가셨어요. 당연히 그 신맛이 납니다. 왜? 신맛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신맛이 좀 덜하고 다른 다양한 맛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신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2달 전인가요? 이 앞에 어느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500g을 사갖고 가신 고객님께서 맛이 하나도 안 난다, 신맛밖에 안 난다, 저한테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사갖고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답답해 하신다고 해서 자녀분이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러 오신 겸 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셨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피드백을 못 받았으니까 제가. 하여튼 아무리 좋은 원두일지라도 레시피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렸을 때 맛이, 내가 원하는 맛이, 그리고 이 원두가 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려고 저희는 핸드드립을 이렇게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연의 커피의 맛을 잘 재현해내지 못한 커피를, 결과물을 마시게 된다면 이제는 복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드시는 생각이 뭐냐면 원두의 문제를 생각들을 하십니다. 10중 8구. 네. 많은 고객님께서. 네. 근데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배구, 농구, 축구 다 마찬가지.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교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 있죠. 본인의 레시피가 다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마셨을 때는 내 입맛에 맞는 거고요. 제가 똑같이 내려서 고객님들 어느 분께서 주문하셨을 때, 드렸을 때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는 본인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한 모금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 남는 후미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 꽃향기, 아, 달달함, 참 이런 표현은 조금 남사스러운데, 제초하고 연애할 때, 예. 예, 달달한, 예, 신혼에, 예. 막 생긴 건 이래도 그래도 또 뭐 연애할 때는 또 막 눈에서 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배는 이렇게 뿔떡뿔떡 나왔어도, 예. 또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또 했겠어요, 그죠? 예. 뭐 다 그렇잖아요. 예, 연애할 때, 신혼 때. 지금이야 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살지만 의리로 살고, 아 진짜 그때의 아주 달콤함, 참 처음 키스했을 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자기 레시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게도 재고, 시간도 재고, 온도도 잽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양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몇 그램 넣고 몇 미리 추출하고, 원두, 예, 물의 온도, 그래서 몇 번, 예, 1차 때 물 80ml, 2차 때 80ml, 예, 뜸들이기는 40ml. 예. 이 레시피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잔이 잘못 추출이 됐을 때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참 됐지만 이걸 30g을 써가지고 그냥 9% 오르면서 물줄기를 얇게, 예, 아주 여러 번 오랫동안 물을 부어가지고 추출을 해내서 신맛이 도드라진 커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걸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해요. 착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30g을 쓰는데 칼리타를 썼어야 되는데 이 드리퍼 선택을 잘못한 거죠. 깜빡한 거죠. 충돌이 생긴 거예요. 네. 혼돈이 생긴 거죠. 네, 습관하고 좀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는 욕심이, 예, 이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혼돈을 했던 거죠. 하여튼 자기 레시피가 있어야지, 진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입 부분에 요거는 30g을 쓰니까 넘치더라. 그래서 25g을 쓰는 게 적당하겠다. 근데 평상시에 저는 손님들한테 커피를 내릴 땐 30g을 쓴다. 어디에? 파리오나 칼리타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25g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오름이 있을 때는 25g을 쓰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부풀어 오름이 좀 가라앉을 때, 커피빵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30g을 써도 되죠. 하여튼 그것도 이제 변곡점 중에 하나입니다. 원두의 양을 선택하고 드리퍼를 선택하는 두 가지가 변곡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맛을 그나마라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신맛을 조금 죽이고 다른 다양한 커피 맛을 좀 살리고 그런 조절이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커피 경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나고 실력이 향상되고 늘어나는 게 아니죠. 실력이 향상되고 자기의 커피의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마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려고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죠.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씩 생각을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제가 근래 들어가지고 몇 분들하고 커피 가지고 잠깐 얘기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놀라는 게, 이 커피를 어떻게 내려서 드시는지를 모르시면서 이 커피를 드신다. 참, 이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라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면. 핸드 드립이콜 라면. 라면이 생각보다 어렵죠. 라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를 먹었을 텐데, 라면 끓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쉬운데 또 하다 보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내 룰이 있어야 돼요. 그 룰에서 조금씩 넣었다 뺐다 조정해 가면서 내 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라면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끓이면서 그 라면 끓이는 매뉴얼이 있듯이, 다들 라면 봉지 뒷면에 나와 있는 대로 라면 끓이는 사람 안 계시죠? 그죠? 3분 물 끓여라, 물 500ml 넣어라, 스프를 먼저 넣어라, 면을 나중에 넣어라, 그 다음에 물을 몇 분 있다 하고 계란 넣고 파 넣고 몇 분 동안 끓이고 난 다음에 불 끄고 먹어라. 그러면 맛있다. 그걸 믿고 그대로 레시피를 그대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물론 계시겠죠. 근데 다 자기만의 그 레시피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김치를 조금 넣는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하고 후추를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 라면 특유의 하여튼 제 표현으로는 이제 잡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추를 살살 톡톡톡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비린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기름내라고 그럴까요? 좀 제가 싫어하는 그 향이 있어요. 그게 잡혀요. 후추를 요만큼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춧가루를 또
조금만 더 넣어 보십시오. 예, 한 반 스푼, 예, 숟가락 어른 숟가락에 반 스푼 정도만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것도 맛있습니다. 칼칼하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참치 넣고 어떤 분은 계란을 또 안 넣으시는 분도 계시죠. 뭐 각양각색입니다. 사람 얼굴 생긴 거 다 다르듯이 라면 끓이는 사람마다 라면 끓이는 레시피가 다 달라요. 핸드드립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레시피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뭐 적어놓고 외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몇 그램을 넣어서 먹는 게 맛있는가, 몇 미리를 추출하는가. 그리고 제가 늘 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커피를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는데 기준 중에 하나는 컵의 선택입니다. 아이스든 따뜻한 거든 내가 몇 미리를 추출할 건지 이 컵 사용하는 컵에 이 몇 미리를 추출할 건지의 그 양에 따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죠. 원두의 양도 변하고 추출하는 시간도 변하고 이 컵에 따라 커피의 맛이 바뀐다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그 커피잔에도 똑같이 머그잔 드실 때도 똑같이 텀블러에 넣는 커피 내리는 것도 똑같이 아닙니다. 약간씩의 변수를 좀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유, 야,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가면 거의 많이 비쌉니다. 이 가격대에 유수한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와이안 코나,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예멘 모카는 이거보다 싸죠. 그 다음에 게이샤들 종류도 많이 있죠. 또 다른 것들도. 그래서 근데 비싼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커피다라는 그냥 결론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좀 허들인데 문제긴 문제인데 커피는 진짜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저희도 뭐 지금 뭐 할 일이 태산 같아가지고 진도가 좀 안 나가가지고 참 깝깝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첫술에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뭐가 만들어지겠죠. 요즘은 조금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요. 조금 까질렀습니다. 내일부터는 까지르지 말고 열심히 좀 다시 한번 또 파이팅 한번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커피 한잔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과테말라 산타 펠리사 두알프 게이샤 내추럴 88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90점 가까이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90점 이상. 너무 맛있게 한 잔 잘 마셨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커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